사실은 전직 외교 보수의 외교 원로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총장도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한 것으로 네.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시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저선이 적어도 사과와 적어도 전범 기업의 배상 개입 참여 그렇죠. 이거를 전제로 하는 게 마지노선이었대요. 그런데 네. 제가 거의 3, 4주 전에 유수한 네. 언론사 회장님하고 저녁을 했는데 박진 장관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네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진 장관이 너무 깨지고 있다. 김태호 차장한테 그냥 맥을 못 쓴다. 하더니 그게 이제 깨져버리잖아요. 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 그분이 주일 대사하고 전문가죠. 그렇죠. 예. 외교라는 것은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쪽이 지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 이건 그 그냥 판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정상회담 그다음에 저기 국빈 국빈 방문 딱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을사오적 명단이 떠들고 있습니다. 개묘오적 명단이. 근데 그때는 이제 장지연 선생이 시일 야방성 대곡이라는 논설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설 쓰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미 3.1절 기념사 할 때 저거 기시다 총리에다 이미 제가 썼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국빈 방문 G7이다. 네. 어쨌든 뭐 1,500여 시민단체와 야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계속 아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양국 정부 간에 합의는 됐지만은 국민적 해결은 안 됐기 때문에 불씨가 계속 탄다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큰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알아서 긴다는 게 좀 서글픕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또 문화유산 사도광산 문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사도광산 등록 문제가 있다는데요. 또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구람도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일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뭐 그러한 전범들이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그러한 것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일찍 정리를 해서 안 된다. 했는데 예, 하고 발표를 조금 미뤘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무슨 전쟁 전범들 뭐 이것은 빼고 한다 하더라도 강제동은 그걸 빼고 한다. 강제동은 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렵고 일본이 그러한 태도가 반성이 부족하다. 반성 안 하죠. 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구두로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들을 분사해라. 그래가지고 전범들 네 조상이면 별도로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본에 가시면은 신사에 참배하고 당신들도 총리가 오면은 우리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 가장 저는 역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 분사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데 그건 안 하고 뭐 기대 난망입니다. 시장님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뭡니까? 지금 보면은요. 네. 이게 안보 면에서는 이 한미일 네. 해구산 협의체 장설, 네. 즉 확장 억제 협의체를 한미일 3국이 만들자 네. 하고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미 미일 간에는 이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간다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이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쿼드 네. 실무그룹에 참여를 한다. 쿼드에 우리가 가입하려고 해도 일본이 반대해요. 그렇지만 네. 실무그룹에 참여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쿼드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 들어오는 걸 반대해요. 아, 일본이요? 예. 오, 네. 그리고 쿼드에 들어가면은 모든 정보를 그 쿼드 참여국들과 실시간 공유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북 정보는 우리가 탁월하게 전 세계 1등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러한 문제를 과연 공유를 했을 때 뭐가 국익인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쿼드는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실무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쿼드는 대중국 그렇죠. 견제하는 그런데 거잖아요. 이렇게 해구산 협의체를 한미일 창설을 해서 군사 동맹으로 이어갈 확률이 많고 아, 쿼드 협의체에 가서 쿼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는. 제일 문제는 중국인 거예요. 네네. 지금 보십시오. 미중 갈등 간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이런 안보 문제 해결도 해야지만은 전기차, 네. 반도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해 오셔야 되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네네. 국제 선임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중국의 CAPTL 네네.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점유하고 있어서 1등이에요. 네네. 여기에 2등 역시 그 중국의 바야디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우리한테는 거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 준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된다. 비밀 생산 비밀도 내놔라. 더 보조금 받으면은 10년간 중국에 수출 못한다. 기술 장비 투자. 그렇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중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하이닉스, SK가 하이닉스. 68조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했는데 해놨어요, 이미. 이것은 몇 년 있으면 그 새로운 장비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금년 10월이 말기라고 하는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데 거기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제재하는데 그 유예 기간이 이번 10월로 끝납니다. 10월로 끝나.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투자가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첨단으로 바꾸려면 돈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죠. 아니 투자를 해야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세계 37%를 점유하는 중국의 CAPTL하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워서 미국 켄터키에다 진단다. 그렇죠.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네, 그건. 배터리죠. 네.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기들한테 기술 제공하고 보작하면 내놔야 되고 초과 이익 가져가고 중국의 10년 또 전기차 문제 문재인 정부부터 얼마나 문제됐어요. 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 국무성에서도 상무성에서도 상당히 해줄 것 같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미국 우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서는 과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경찰 국가로 그냥 제국주의로 미국을 싹 장악할 때는 차라리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성장해가지고 미중 갈등이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네. 가셔서 블레어 하우스에서 주무시고 그 멋있는 국빈 만찬하고 무슨 의장대 사회라고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국빈 방문을 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하는 걸 보니까 네. 야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참 저도 행복했는데 공짜 점심은 없어요. 다 이미 일본엔 다 한번 했고 아니 뭐 했거나 어쨌건 또 아니죠. 저 마크롱 대통령한테만 바이든 대통령이 했어요. 왜냐하면 핵 그 아니, 잠수함 그걸 공짜가 아니라 돈을 냈다 이거죠. 호주한테만 주었거든. 네. 바이든한 저 어디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걸로 마크롱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안보면이 중국과 북한이 그대로 있을 거냐.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또 거기다가 나토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와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해라.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해라. 네. 한미 수교 70년이지만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요구에서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일 그것까지 받아들여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안보면에서 우리한테 득도 있지만은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설득할 것인가, 충돌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주어버리면은 러시아가 또 가만히 러시아로부터 지금 3대 우리나라 조선소가 받을 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이 막대한 경제 관계와 또 석유, 천연가스, 식량을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막혔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시더라도 아주 여러 가지를 스타디해서 잘 정리해 가지고 가셔서 해결해 가지고 오셔야지 공짜 점심은 없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